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네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예조 판서 홍숙에게 전교하기를 여느 때에는 대간이 다 갈리면 날이 저물더라도 반드시 정사를 하나 오늘은 이미 인정이 되었고 대간을 다 갈려면 인물이 모자랄 것이니 예조가 어렵게 여길 것이며 위에서도 인물에 대하여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외관을 많이 의망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자면 정사를 빨리 끝낼 수 없는 형세이니 내일 계문하거든 정사를 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홍숙이 회개하였다. 신의 생각에도 걸레에 들어가 밤새도록 나오지 않는 것은 마음이 미안합니다. 이 일은 도승지와 의논하여 아뢰려 하였으나 하루라도 대간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새 대간을 차출한 뒤에 전 대간도 조치하자면 정사를 빨리 끝낼 수 없을 것이니 계문하거든 정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다섯 번째 기사 청운에 전교하였다. 평안도 병사 조윤손이 호인의 머리로 벤 것을 올려보낸다고 한 계본에 관한 일은 오늘 아침에 전교해야 할 것인데 미처 전교하지 못하였다. 그 참급을 가져온 자는 누구인가? 조정조에서는 접전하다가 쏘아 마치고 머리를 벤 사람이면 임금이 인견하여 그 일을 묻고 기쁜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변방에 일이 있을 때에 채탐하러 들어갔다가 산행하고 어렵하는 호인을 배웠다면 또한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접전하여 머리를 베어왔다면 기쁜 뜻을 보여야 하겠으나 접전하여 베어온 것이 아니라면 또한 옳지 않을 것이니 병조와 비변사를 시켜 그 시비를 물은 뒤에 논상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선명에 대신을 보내어 취재하는 일은 어제 정승이 제사할 날이 이미 다가왔는데 사고가 있어 친히 행할 수 없다면 전에 가린 날에 관원을 보내어 취재해야 하겠으나 지금은 이미 거행을 멈추었거니와 29일 이날은 친제하려던 날이었는데 까지 기다린다면 일이 늦어지므로 정부가 아뢰려 할 것이고 정원도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취재할 날은 예조가 잘 빼서 공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공사를 만들어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은 예조의 잘못이다. 빨리 대신을 보내어 취재해야 한다고 예조에 말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내린 평안도 병사의 계본에 채탐하는 일로 들어갔다가 적들이 혼야동에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을 잡고 베고 또 그 궁전과 환도를 빼앗은 것을 감봉하여 올려 보낸다 하였다. 대저 저들이 먼저 우리 지경에 와서 싸우려 하였다면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어렵하려 나왔는데 이처럼 변방의 말썽이 있을 때에 공을 바라고 배웠다면 이는 스스로 변방의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저 변장의 계본에는 적이 불의에 혼야동에 나왔으므로 배웠다 하였으나 믿을 수 없으니 다시 경차관을 보내어 자세히 분간하여 오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 공사는 이미 회사를 쉽게 마련하여 회개하였으나 내일 대신이 서정을 의논할 때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라. 변방의 말썽이 이러하므로 더욱이 서정하여서는 안 되겠으니 이땐 또 아울러 말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가 영경전에서 친제하는 일은 대감과 시중이 거행해야 한다고 말한 지 이미 오랬으나 종묘에서 아헌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지 못하였다. 종묘의 아헌은 반드시 내가 친제해야 거행할 수 있으므로 전에 이미 친제하여 아헌하였거니와 세자가 오는 달에는 영경전에서 제사해야 할 것이니 해조를 시켜 나를 가리도록 하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1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였다. 형주 참의는 이제 북경에 갈 것인데 형주는 사무가 있는 곳이니 최세절은 한관에 환차하고 유윤덕을 단망으로 입게 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23권 증종 23년 10월 20일 개미 5번째 기사 긴급힙을 의정부 주어 찬성해 윤원보를 이해조 판서에 김극성을 사헌부 대사헌에 김유를 사관은 대사관에 오결을 지비에 원계체를 홍문관 전환에 심언경을 사관에 박명손 이언적을 장령에 황사우를 은교에 양영 홍석견을 지평에 김탁을 헌납에 강온을 정은에 제수하다. 증조실록 23권 증종 23년 10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영릉에 거둥하였을 때 말 먹이를 겁탈한 사람들을 추구하는 공사를 내리면서 일렀다. 예전에는 굴령이 엄명하여 장수가 군사를 쓰면 들끝만큼도 범하지 않았으므로 과실 하나라도 몰래 따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굴령이 엄하지 않아 군졸들이 말 먹이를 겁탈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이 뜻으로 그 장수를 추구하라. 증조실록 23권 증종 23년 10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릉에 가서 참배한 뒤에 선릉에 친제해야 하므로 이달 29일로 가려 정하였다. 근데 전일 황공할 때에 보니 한강의 배다리를 고쳐 쌓아야 하겠으므로 공사의 배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어 배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이 백성의 폐해가 매우 크므로 친제할 수 없겠다 하므로 이미 거행을 멈추었다. 다시 생각하니 선왕의 능에 친제하는데 혹 위에서 사고가 있거나 조정에 사고가 있다면 멈추고서 대신을 보내어 거행하게 해야 하겠으나 지금은 다만 배다리에 드는 배들의 작은 배단 때문에 친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마음이 미안하거니와 내가 이미 미안하고 보면 무리도 미안하게 여길 것이다. 이는 성효의 도리에 흠이 있게 되는 것이니 오늘 서정을 의논할 때 아우러 다시 의논하라. 이 일은 여러 번 의논하는 것 같기는 하나 제사의 일은 뒤에 물리가 없게 해야 옳을 것이다. 또 공사의 배들을 죄다 놓아보내지 않았거든 아직 보내지 말라고 공주에 말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배다리를 고쳐 쌓아야 할런지를 가보게 하라. 증조실록 23권 증종 23년 10월 2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영부사 이유청 초와 이정 심정 의정 이행이 아래였다. 신들이 선능에 친제하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고 한 까닭은 배다리에 드는 배들의 폐단 때문이 아니라 상체가 이미 먼 거둥을 하셨고 경계의 백성도 노구하는 폐단을 폐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또 경강의 배들은 다니는 사람들을 건네주는 것을 일삼을 뿐더러 뗄나무와 곡식을 나르는 일을 살아가는 이득으로 삼으므로 놓아 보내라는 명이 한번 내려지고부터는 이미 주위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경강의 배들만을 모아서 거둥하시려 하더라도 이미 흩어진 자들이 갑자기 모이지 못할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각박하게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이미 놓아 보낸 자들이 반드시 모이지는 않을 것이고 모이지 않는 자는 다 달아날 것이니 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대구나 능에 참배하는 일은 백성의 폐해가 매우 크고 재관의 공봉에도 배단이 많으니 자늘이 전교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라는 정교는 매우 마땅합니다. 또 전교에 뒷공론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뒤에 어떤 의논이 있을런지 신들은 알 수 없으나 조정조로부터 공릉에 친제할 때 반드시 건원능과 현능에 제사하지 않았고 공릉에 친제할 때에는 반드시 장릉과 경릉에 제사하지 않았거니와 지나가는 능에는 다 친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논은 예문과 선왕 때의 옛일에도 없는 말인데 신들이 이제 비로소 들었으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증조실록 23권 증종 23년 10월 22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부 6조 한승부 비변사 중추부의 당상들에게 물었다. 서정의 일은 내가 처음으로 호루가 변장을 죽였으므로 그 죄가 매우 중하니 조만간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호로가 스스로 저희 주를 알고 설비하는 것이 바야흐로 날카로우므로 그 호로의 마음을 넣어줘야 하고 또 우리나라 군량을 넉넉하게 한 뒤에야 그 정토를 의논할 수 있는데 어찌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서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4월은 바로 농사지을 때인데 서도의 백성이 농사지을 시기를 놓치면 추수의 희망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도리어 변방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 된다. 지난번 여영과 무창에서 구축할 때에도 나는 그것이 보탬은 없고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불가함을 애써 논하였고 몇몇 재상도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대신 남군이 한갓 당장 편할 생각으로 다른 의논을 따르지 않고 공세우기를 좋아하여 이를 일으키려는 변장 만포첨사 이승헌의 말을 힘써 따라서 구태여 겨울철에 군사를 일으켜 얼어 죽은 군사와 말의 수를 알 수 없이 많았고 그 군사를 움직인 뒤에 또 전염병이 있어 장정이 많이 죽어 소도가 온통 비게 되었으니 가만히 생각하면 지극히 한심하다. 이제 호루가 심사손을 숙인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듣건대 허공교에서 이함이 칼날을 맞았을 때 호루가 서로 말하기를 만포첨사를 죽이려 하는데 이 사람은 첨사가 아니다 했다 하니 그렇다면 전 첨사가 함부로 변방의 말썽을 열어놓은 것인데 그때는 공론의 책임을 진 자들이 한 사람도 가히 논하지 않았다. 요즘은 우상과 대간, 시종이 다들 그 불감을 논하는데 서정의 일은 이 말이 매우 옳다. 전에 대신 정광필이 말하기를 허굉이 아랜대로 일체 따라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이미 서정의 의논을 정하였으나 내가 허굉을 인견하여 그 말을 들어보니 또한 신은 이미 중임을 받고 사지로 가는데 어떻게 서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논하겠습니까? 조정에서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으니 허경의 뜻도 반드시 정토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허경의 말은 평안도의 백성이 다들 허경에게 묻기를 조정이 개미년처럼 겨울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하므로 허경이 대답하기를 조정의 뜻은 사울의 주의를 물으려 한다 하고 왔다 하니 대개 변방의 백성은 다 겨울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거니와 그 사월에 들어가 정토하려 한다는 것도 어찌 참 마음이겠는가. 나도 서둘러 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허경에게 감사의 벼슬을 맡겨 조치하게 하였으니 그 군량을 넉넉하게 하고 방어하는 일을 멀리 생각한 뒤에 서정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옛말에 조정의 일은 이를테면 신복과 같고 변방의 일은 이를테면 사지와 같다 하였으니 반드시 완급이 있을 것이다. 이제 조정이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젊은 무리가 조정의 정사를 요란시키니 인심이 대강 안정되었으나 크게 안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요즘 이장공, 김세필 등에게 고십만을 주었으니 어찌 긴절한 관계가 있으랴만 시종의 차자에 이 무리의 일은 한번 그 꼬투리를 열면 무리가 시끄럽고 인정이 요동된다 하였으므로 곧 도로 빼앗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인심이 오히려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인심이 안정되지 못한 때에 구태여 병단을 일으켜서 인심을 요동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해부터 군자는 화평과 안정을 일삼거니와 병은 흉한 기계이고 싸움은 위태한 일이니 먼 염려를 헤아리지 않고 백성을 사지로 모는 것은 내가 참 할 수 없다. 평안도 항해도의 군사만을 징발한다고는 하나 전에 허경이 경외의 무사 300여인을 더 징발할 것을 청하였거니와 군사를 일으킨 데는 다른 도에서 군사를 징발하자는 청이 없지 않을 것이니 더욱이 서둘러서 서정할 수 없다. 내가 또 성들사의 말을 듣건대 중국에서 장총의 무리가 자기를 충실하게 하려고 힘쓰는 논의와 사당을 세우고 존호를 더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양정화 등에게 주의 주기를 정하였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소인으로 지목한다 한다. 중국의 일은 시비를 지적하여 논할 수는 없기는 하나 이해부터 중국이 고요하지 않으면 평안도도 고요하지 않았으니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삼는 일은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경신 5번째 기사 영상 정광필의 의논 드리기를 만포일은 예부터 듣기 드문 일이니
곧 죄를 물어야 하는데 어찌 명목이 없다 하겠습니까? 이제 잠시 편히 지내려 하고 구습을 따른다면 저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도리어 깔보게 될 것입니다. 조정주에서 일찍 서북에서 군사를 쓴 까닭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다만 분한 마음으로 끝내 가벼이 행동하여 함부로 병단을 열미면 뒤에 뉘우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현장에게 맡겨 저들이 방비를 소홀히 하기를 기다리고 우리 힘이 넉넉하게 두기를 기다려서 만전을 꾀하는 것이 득책일 듯합니다. 하고 영부사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서정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작은 도둑에게 모욕을 받았으므로 한번 치욕을 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구사는 첫째로 만전하게 해야 하는데 만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변방의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의 년의 일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강대한 수의 뇌는 새 앙지를 위하여 쏘지 않는 법이니 다만 군비를 더욱 엄하게 하여 국경을 길이 편안하게 할 것을 기약할 따름입니다. 하고 좌상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성산을 살피건대 참으로 만전한 것입니다. 하고 우상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서정하는 것이 온편치 못하다는 뜻은 신이 이미 다 주의다 아뢰었습니다. 하고 판부사 장순손은 의논드리기를 하지를 보건대 헤아림을 남김없이 다 하셨습니다. 크게 군사를 쓰려면 시기가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본도는 잇따라 흉년이 든 데다가 이어 전염병이 퍼지어 설리 밖에서 소문을 듣는 호루가 이미 우리 방비가 헛술할 것을 잘 아니 문득 무리를 움직이는 것이 어찌 시이에 맞겠습니까? 또 듣건대 들어가 청토할 때는 군사를 세 길로 나눈다 하는데 하나는 저기 둔친 곳이라 할지라도 나머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도 새로운 말썽이 또 일어나서 군민을 크게 괴롭힐 것입니다. 더구나 분병은 병가가 끓이는 것이고 사월은 또 제 시기가 아닙니다. 하고 이조판서 홍수, 병조판서 이향, 좌찬성 긴급히, 예조판서 윤은보, 공조판서 조원기, 형조판서 한형윤, 호조판서 조계상, 병조참판 윤희인, 참지 김선, 우참찬 손중돈, 판윤 김당, 좌윤 심승경, 지중추부사 신공재, 호조참판 손주, 동지중추부사 이우미, 참지중추부사 이권, 동지중추부사 박윤, 형조참판 이사견, 공조참판 홍경림, 이조참판 김근사, 한승부 우윤 이기, 첨지중추부사 홍언필, 남세준 등의 의논은 다 위와 같고 예조 참판 조방은이 의논드리기를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 늦게 일으키는 것이 온편한지 빨리 일으키는 것이 온편한지는 이미 허경에게 맡겼으니 아랜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고 동지 중추부사 김석철, 이지방 부총관 최한홍 등이 의논드리기를 내년 4월에는 들어가 정토할 수 없더라도 마땅히 해가 되거든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하고 예조 참의 한승정, 공조 참의 김계우 등이 의논드렸다. 상교가 윤당하십니다. 서적이 장수를 죽인 자는 용서할 수 없으나 경솔히 행동하는 것은 병가에서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군사를 휴양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만 못합니다. 혹 봄 여름으로 자주 들어가 치겠다고 성언하에 저들이 안심하고 농사짓지 못하게 하고 또 거짓 경보에 익숙하여 회의하고 방비하지 않게 한 뒤에야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에 군사를 써서 우리 백성이 농사지을 시기를 놓치게 하고서 반드시 대비하고 있을 적을 침범할 수 없으며 아마도 불리하여 뉘우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내년 4월에 서둘러 정토하는 것에 대해 신 또한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조실록 63건 중종이 13년 10월 22일 경신 6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김수경 등이 혼야동에서 적을 뵌 일을 아울러 의논하였다. 이 적이 나온 곳 혼야동은 성종제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곳이고 요즘 또 표를 세웠는데도 적이 나왔으니 잡아서 뺀 것은 마땅합니다. 또 강계부사 고자겸과 우후 양윤의가 다 장수로서 들어갔다 하니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여느 때에 따로 경찰관을 보내는 까닭은 그 일이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상세히 물으려는 것인데 이 일에는 물을 만한 사관이 없으니 경찰관을 보낼 것 없습니다.
다만 이 계본을 가져온 자는 적을 벤 사람이라 하는데 전일 납이를 변방의 백성에게 두루 주게 하였거니와 이 사람에게 유의를 주어 보내면 또한 스스로 올라온 공을 알 것입니다. 또 변방에 있는 군사 중에 공이 있는 자에게도 궁전을 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이 의논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회사에 명하여 궁전을 마련하여 내려보내야 할 것이며 그러면 병사가 스스로 분간하여 줄 것입니다. 또 이 서정의 의논은 각각 다른 듯 하기는 하나 그 대의는 상교와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선능의 제사를 서평하는 일은 마음의 미안함으로 다시 의논하였는데 아랜 뜻은 하였다. 그리고 서정하는 일은 중의를 따르도록 하라. 또 경찰관을 보내려 하는 까닭은 일의 시비를 알 수 없으므로 헛된 것인지를 상세히 살피게 하려는 것인데 일이 아니라면 보낼 것 없다. 다만 여느 때에 변방에서 싸워 적을 벤 일이 있어도 임금이 문득 기쁜 뜻을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 일이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안 뒤에 하려는 것인데 이 일은 과연 헛된 일이 아닐 것이니 이 사람에게 유의를 주어 보내도록 하라. 또 여느 때에도 변방의 백성에 궁전을 나눠주게 하였으니 이제도 내려보내어 병사를 시켜 나눠주고 소명을 아르게 하는 것이 또한 좋겠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2일 경신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도관 젤사 허경이 내려갈 때 조종의 뜻을 다 알고서 갔고 이제 또 의논할 일도 들었겠으나 당초에 우상이 아랜 것과 대간이 논한 것과 홍문관이 상소한 것 및 지금 수의한 일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 책을 만들어 옮겨 써서 허경에게 보내고 또 저들이 전쟁을 잊고 우리의 식량이 넉넉하기를 기다려 만전하게 하라는 뜻으로 정원이 글을 만들어 하유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경신 8번째 기사 중국의 기별 단자를 내리면서 일렀다. 황제가 지은 서와 문 모두 200여 가지를 태학사 양일창과 장총 등이 편찬하여 연월 일에 따라 선집, 후집을 만들고 정관, 정료를 본또 성명, 가정, 정료라고도 하고 선명, 가정, 성장기라고도 한다 하며 이러한 책을 금중에만 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없으므로 전에도 이러한 책을 박아내어 전매하게 했다 한다. 그렇다면 황제가 지은 것은 마땅히 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니 이번에 부경하는 행차에 사오지 못하더라도 이 뒤의 행차에는 사오라고 예조에 말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3일 신용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김극성이 문왕이 사람을 진작시켰다는 말에 따라 아뢰기를 이른바 사람을 진작시켰다는 것은 고무 진작시켰다는 뜻입니다. 요즘 사습이 아름답지 않은데 이것은 자주 사람을 시취함으로 진취만을 꾀하는 마음으로 덕성을 기르는 것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무 진작하는 방도는 학자가 덕성을 간직하고 학문에 의지하게 하여 권장하는 방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자는 진취할 생각만을 하고 그 덕성을 존양하는 데는 힘쓰지 않으니 아마도 고무하는 방도에 미진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또 호령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전일 여주에서 사람을 시취할 때 지금 그곳에 살고 호적에 오른 자를 과거 보이라는 영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아래 사람으로서는 이 영을 받들어 거행해야 할 것인데 여섯 고울의 수령들이 써넣어 주기를 바라는 자를 많이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재계하기 때문에 주의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만 행위하여 도목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저 유생들의 마음으로는 누가 과거 보려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수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호령이 행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유생으로서는 영이 내려졌다는 말을 들으면 또한 마음을 안정해야 할 것인데 분주히 상소하였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사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린 바와 같이 고무 진작하는 방도에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당초에
호적에 들고 본디부터 사는 사람을 과거 보이게 하였고 그 본디부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지금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유생들이 조부모가 본디 살았다고 말하거냐? 증조부모, 왜 조부모가 본디 살았다고 말하여? 못할 말 없이 길가에서 상소하니 유생이 길가에서 상소하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해조가 공사를 만들었으므로 그 소를 받아서 유사에 내렸거니와 사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나도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대사관 김유가 아뢰기를 신은 늘 상께서 하시는 일도 쉽게 바꾸는 것을 염려합니다. 요즘 선능에 참배하는 일을 대신에게 하문하여 서행하게 하시며 조정이 듣고서 그렇게 하면 제사가 번거롭지 않고 백성의 폐해도 없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다시 대신에게 물어 대신이 다시 불가하다 한 뒤에 멈추셨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일하면 여러 번 의논해서 해야 하겠으나 이처럼 처리하기 쉬운 일을 어찌하여 반드시 대신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신은 상께서 하시는 일도 쉽게 바꾸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래하면 모든 일에 있어 이미 의논을 정하였더라도 아랫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지금의 의논을 정하였더라도 뒤에는 고칠 것이다 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 유생의 모록도 그 호령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능에 친제하는 일을 어제 다시 의논한 까닭은 당초에 성심으로 친제하려 하였는데 작은 배단 때문에 문득 바꾸고 거행하지 않은 것이 마음의 미안함으로 대신에게 다시 물어본 것이다. 다른 예의 일이라면 여러 번 의논할 수 없겠으나 제사의 일이라면 여러 번 의논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며 김극성이 아뢰기를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면 여러 번 바꿔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두세 번까지라도 고치는 것이 곧 성덕의 일입니다마는 당초 생각할 때 그 비배단을 두루 헤아리고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면 쉽게 고치는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선능에 참배하려 한 일은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었다 하며 영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선능에 참배하려 하신 것을 어찌 잘못 생각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김유의 뜻은 쉽게 바꾸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아랜 것입니다. 또 지나가는 능에서 고제하는 일을 누가 아랜 것인지는 신은 모르나 이것은 지나친 말입니다. 이미 능에 참배하는 일을 종묘에 고하는 것이니 나갈 때 고하고 돌아와서 뵙는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능에 다시 제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김극성이 아뢰기를 서정하는 일은 조만간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군사를 쓴다면 호령을 엄명하게 하여 사졸이 다들 나아가 싸우면 살 수 있으나 물러가 피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아무도 혼란할 때에 물러가 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말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송인강은 형신한 차수가 많기 때문에 사형을 감면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신이 듣건대 만포 이런 죄가 있는 자가 송인강뿐이 아니라 합니다. 병방 도훈도라는 자가 있어 건너편에서 산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가서 척후하고 방비하는데 이번에는 주장이 멀지 않은 곳에서 적을 만났는데도 곧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진실로 주의를 다스려야 마땅한데도 추구하지 않았으니 굴령이 매우 해이합니다. 이러한 뒤에 위난한 일이 있으면 누가 나아가서 죽으려 하겠습니까? 사졸은 장수의 손발이므로 위난을 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물러가 피하였으니 신은 이들을 추구하여 뒷사람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사람을 추구할 때 빠뜨렸는지 또는 추구하지 않아야 하므로 추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내 생각으로는 첨사가 이를 가로쳤고 그 공간을 이미 추구하였으므로 저 미열한 무리는 추구할 것도 없어서 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며 동지사 이윤은보가 아뢰기라 그 일하던 곳과 장수가 있던 곳은 다 같은 산의 기슭에 있어서 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형세였는데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병사 정윤경이 어찌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구원할 수 없는 형세였으므로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군가는 장수의 신복인데도 구원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사졸이겠습니까? 군졸 같은 무리는 다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극성이 아뢰기를
송인강은 사형을 감면하였으니 조옥에서 오래 추국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굴령을 어겼으므로 승복받을 것 없는데 이래도 사형을 감면하였으니 누가 곤율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송인강의 일로 말하면 형벌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이엽과 김준교는 이미 율문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송인강에게만은 실정을 불게 하려 하였으니 그 뜻이 씨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상상께서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이기는 하나 굴령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으니 형벌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별로 물을 것이 없는 일이므로 추구하지 않고 주의주의 하겠으나 대신과 의논하여 추구하였다. 그런데 이미 추구하였고 또 승복하지 않았으니 승복받아서 주의를 결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많이 형신하였는데 대신이 형신을 많이 가할 수 없다 하므로 의논하여 사형을 감면하였거니와 저 대신들이 어찌 우연히 헤아려서 아뢰었겠는가 하며 김유가 아뢰기를 장수가 저걸 만나자 말을 달려 피하였는데 이러한데도 죄주지 않으면 다들 물러가 살 줄만 알고 나아가 죽을 줄은 모를 것입니다. 하고 김극석이 아뢰기를 창성과 벽동 이하에서는 만포의 변이 있더라도 서로 구원할 수 있는 형세이고 병사가 변이 일어난 뒤에는 곧 추격시켰으니 추격하지 못하였다면 가두어서 추국하겠으나 신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법으로 가두어 추국함으로 아랠 수 없었으나 늘 온편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므로 아랩니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의주는 관방의 중요한 곳이므로 새 성을 고쳐 쌓고 백성을 옮겨서 채우는데 지난 을유년에 죄를 범한 사람이 70여호를 들여보내기는 하였으나 경작해 먹을 땅이 전혀 없습니다. 묵은 땅을 떼어주기는 하나 높은 땅은 메마르고 낮은 땅은 질어서 논에도 맞지 않고 밭에도 마땅하지 않으니 다 경작해서 먹을 수 없어 살아갈 이익이 없으므로 편안히 붙여 살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곧 달아납니다. 그 도망한 수는 신이 감사하였을 때 아래였으나 조정에서는 의주의 관리를 주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령이 돌보지 않아서 달아난 것이 아니니 또한 죄줄 수 없습니다. 살아갈 이익이 없으므로 편안히 붙여 살지 못하니 국가가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채우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신이 인산바다 어귀의 둔전을 보건대 이제 일군 것이 162석을 심을만 하나 그 농군으로는 수군 400여 명이 있을 뿐이어서 경작하기에 모자라므로 또 인산의 진군을 보태어 경작할 수 없으니 그 땅이 크기는 하나 더 둔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가 계본을 올리게 하여 고조가 공사를 만들 때 200석 또는 180석쯤의 씨 뿌릴 땅을 헤아려 농군을 짐작하여 둔전을 만들고 그 나머지 땅은 이 노의 다수에 따라 입거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해 먹게 하면 그 장정은 방수하고 처자는 경작하여 편안히 붙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극성이 아뢰기를 입거한 사람은 경작해 먹을 땅이 없기 때문에 도망하여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처음 들어간 날부터 마소를 팔아서 달아날 생각을 한다 합니다. 하삼도의 사람이라면 토성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도망하여 돌아올 수도 있겠으나 본도의 성보를 쌓기 위한 군사로 2, 3일 일정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을 들여보내어도 도망하니 호령이 행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윤은보가 아뢰기를 평안도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지금은 중국인 60여 호가 마두산 밑에 와서 사는데 얼음이 올 때는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리니 관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대간의 잘못을 시종이 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기묘하지 않은 일로 대간을 논박하여 갈면 뒤에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대신에게 물었더니 대신이 그렇게 말하여서 그만두었으니 상이 노하여 홍문관을 갈려하였으나 대신이 아뢰었으므로 갈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시종도 상하의 뜻을 알 것이다. 대간 전수가 서계에 가지 않았다면 홍문관의 뜻이 옳겠으나 이번에는 장관이 이미 가서 참여하였고 그 나머지는 다 병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홍문관이 양사를 논핵하였으니 이것은 대간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대간이 가벼워지면 조정도 따라서 가벼워지는 것이다 하며 김극성이 아뢰기를
대사헌 외에는 다석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헌부로서는 곧 비험해야 할 것인데 비험하지 않았으니 저 사관원이 어찌 아뢰어야 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잇따라 취재가 있고 또 대간을 논박하여 갈면 일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곧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부의 잘못이니 홍문관이 말한 것은 옳습니다. 다만 잣달한 일을 다 공격하려 하면 장래에 폐단이 있겠으나 이번 일은 홍문관이 옳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서계에 가지 않은 헌부의 권한이 많아 5원이나 되니 과연 잘못이었으나 홍문관이 양사를 공격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일뿐이 아니라 전일 대간을 논박하여 간 지가 오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였으니 옳지 않다. 전에 홍문관이 헌부가 방을 걸어 비방한 사람을 교찰하여 다스리지 않았다여 논박하였었다. 이 요청이 아뢰기를 대간이 자주 갈리며 조정이 과연 안정되지 않겠으나 대간의 잘못을 시종이 아뢰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고 김극승이 아뢰었다. 헌부의 잘못을 사관원이 곧 아뢰지 않았으니 간원도 잘못입니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세자가 영경전에서 친제하는 날은 윤 10월 11일로 가렸습니다. 다만 이런 예의 일은 의지와 등록이 다 없으니 제문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연월 아래에 놓을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자를 보낸다 하면 이는 세자가 별제하는 뜻이 없고 모자간으로 말한다면 세자는 사제할 수 없는 법이니 오는 달 보름날 이후에 헌관으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관리가 될 일이니 대신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세자가 영경전에서 친제하는 일은 대감과 시종이 다 거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예문에 종묘에서 아흔한 뒤에야 다른 제사를 거행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이제 종묘와 영경전의 제사에서 아흔하였으니 거행해야 할 처지인데 대신과 의논하지 않았다. 과연 아렘 바와 같이 이것은 관례가 될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서산, 태안, 해미에 지진이 발생했고 부여, 서산, 공주에 천둥이 쳤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드리기를 세자가 영경전에서 별제하는 일은 예문에 없고 또 앞으로 관례가 될 것이므로 신들의 억견으로는 쉽사리 할 수 없으니 옛 제도와 조종조에서 하던 일을 널리 상고해서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집이 최중년, 장령, 상진, 지평, 이억선, 윤풍형 등이 대제를 친히 거행하실 때에 서계를 받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들이 잘못은 매우 중합니다. 그런데 사관원이 곧 규정하지 않은 죄와 한 가지로 걸렸으니 원편지 못합니다. 서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바직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이 사람들이 친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과연 그렇지만 최중년, 상진, 이 억수는 다 병 때문에 가지 못하였거니와 각자 병이 있는데 어찌 남의 병을 헤아려 굳이 일어나가서 참여하겠는가. 또 윤풍형은 서연에 가면 친제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생각해 스스로 그것이 잘못한 것인 줄 알았으므로 와서 비염하겠다고 아뢰었거니와 어찌 차마 대제에 사고를 핑계하고 가지 않았겠는가. 파직은 지나치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4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연산 연기에 지진이 발생하고 천둥 쳤으며 부여 회덕에도 지진이 발생했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석원의 아들 언겸 등의 상언을 내리면서 이르렀다. 이 사람들의 일은 용인 현령이 와서 아뢰기를 관고의 말먹이를 약탈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추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곧 잡아 가두고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그랬더니 형신하기에 이르러서는 다 승복하였고 형조가 군율에 관한 예리니 결란 취초하고 상복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이것은 율문에 따라 주의를 정할 것까지는 없으나 국법을 보여서 뒷사람을 징계해야 하겠으므로 정부를 시켜 빨리 상복하여 아뢰게 하였다. 그런데 이 상언을 보면 참으로 약탈한 자는 다 기별을 듣고서 달아났고 도리어 성벽을 굳게 하고 진 안에 있던 사람을 잡아다 하였는데 이러한 패단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개복한 뒤에 위에서 주의를 논의할 것인가 또는 개복한 것이 아니라도 조율하도록 명하여 짐작해서 주의를 정할 것인가. 군율에 관한 이름으로 뒷사람을 징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정부의 난관을 불러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5일 개하 두 번째 기사. 영릉에 거동할 때 호종한 종주와 유도한 장사들을 인정전 뜰에서 공개하였는데 대비전, 대전, 세자궁에서 각각 수를 내렸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5일 개하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석성, 진장, 청양, 은진에 천둥 쳤고 공주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집이 흔들렸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 대간에게 병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찌 삼원 최중년 상진 이 억손이 한꺼번에 다 서계에 갈 수 없는 병이 낫겠습니까? 대간이 백사를 규정하므로 다른 관원의 이해와 같지 않는데 어찌 먼저 그 도리를 읽고서 백사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중대하므로 사관원이 곧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박받아 갈렸는데 전 대간도 채차에 그쳤으니 이것은 경종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파직하소서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인자는 국가의 원기이므로 배양해야 할 것인데 이제 듣건대 전라도 관찰사 유보가 생원 진사를 권농에 자정하였다 하니 그렇게 하면 사기가 이 때문에 저해 될 것입니다.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전 대간이 서계에 가지 않은 일은 과연 잘못이나 다 병 때문에 가지 못하였으니 가들같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때문에 채차하였고 이제 바야흐로 인물이 부족하니 다시 파직할 수 없다. 또 전라도 감사의 이런 생원 진사를 권능에 자정한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구하는 것은 중한 일인데 경중의 일이라면 그 실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먼저 파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외방의 일이므로 소문만으로 먼저 파직할 수 없다. 추구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내고에서 준비한 마류를 약탈한 사람은 상복하지 않더라도 상께서 짐작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고 이어서 전교하였다. 이 공사는 상복하지 말고 조율하도록 형조에 말해야 하겠으나 그 공사를 우선 대내에 드리도록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세자가 영경전에서 친제하는 전례는 고문을 널리 상고하였으나 이 이해가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객인들이 따로 말하는 것은 없고 그 서계 안의 일 영파부에서 적에게 간 사람을 수행하는 일과 공사의 무역에 관한 일을 신원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예조가 공사를 만들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그 상사와 부사 등이 다 시를 지어 주었으나 지은 것은 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뢰지 않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전조실록 63권 중종 24년 10월 2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 대관의 일을 아뢰고 간언이 전라도 감사 유보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글에 세도의 칠하는
인재 유무에 말미암고 인재 유무는 학교의 홍폐에 말미암는다 하였다. 대개 학교를 수명하고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심상히 여겨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더욱더 힘써야 한다. 학교를 수명하는 일을 힘쓰지 않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인제는 학교에 말미암음으로 옛 임금들이 다 학교를 중하게 여겨왔습니다. 학교가 수명되어야 인재가 배출되어 넉넉하게 세상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로 인재를 뽑고 과거도 드물지 않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 67감에 7감에 흔히 충차하지 못하니 매우 괴이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먼저 배운 자가 즐겨 교육할 뜻이 없으므로 풍속이 도리어 아름답지 않게 되어 학궁은 본원이 되는 곳인데 접대 방을 건 일이 있었으니 이것은 추문할 수 없기는 하나 듣기에 놀랍습니다. 저 재상이 조롱받은 것은 자취한 것이기는 하나 순박한 선비라 하면 또한 조롱하지 않을 것이니 9월 3일의 기사에 상세히 보인다. 이는 진실로 학교의 아름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수명하는 일은 절목을 따로 만들 수 없고 그 사유를 가리는 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또 작은 벼슬자리가 비어도 충차하지 못하는 것은 혹 배단이 없을지라도 홍문관 같은 데도 충차하지 못하니 이것은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저 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에게 한 벼슬을 쓰고 특이한 자에게 높은 벼슬을 맡겨 각각 그 재주에 따라서 쓰는 것이니 다 갖추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신은 아마도 국가가 인재를 대우하는 도리에도 혹 조정조와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사 홍숙이 아뢰기를 학교 일을 상께서 이처럼 유념하시고 조정도 뜻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쇠퇴하여가는 폐단이 지금보다 심할 때가 없습니다. 부득이 관중에서 원점해야 할 생훈 진사는 왕래할 때 다들 직명을 입고 말을 타고서 반군까지 들어와 두 권을 찾아 쓰고 단령으로 갈아입는데 이것은 예전에 없던 패습입니다. 예전에는 동제와 서제에서 글 읽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는데 이제는 전혀 글을 읽지 않는다 합니다. 상께서 이처럼 지극하게 유념하시는데 습속은 이처럼 심하게 퇴폐하였으니 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재는 과거를 거쳐서 나온다고 생각하므로 3년에 한 번 대비하고 또 해마다 별시하니 인재를 뽑는 길이 조종조에 비하여 오히려 잦습니다. 그러나 그 인재를 쓸 즈음에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 쓸만한 사람이 아주 없으므로 묻 관원은 다 구차하게 그 자리를 채울 뿐이고 홍문관 대간으로 말하면 주의할 사람이 전혀 없으니 신은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 사람을 쓸 즈음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전에는 한번 장령 지평이 되었으면 이미 대간을 지냈다 하여 다시 주의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대간이 된 자가 서로 체대되니 이것은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고 특징관 손주가 아뢰기를 국가가 학교에 유의하는 것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신이 젊었을 때 보건대 동몽을 가르치는 곳이 여기저기 있어 처음 배우는 선비가 50여인 또는 100여인이 떼지어 모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동몽 훈도를 권장하기 위하여 녹을 주어 후하게 되어하나 선비를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문신인 조관도 가르쳐 이끌지 않으며 요생도 가서 배우지 않으므로 길에서 책을 끼고 다니는 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영이 시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니 반복하여 생각해 봐도 매우 부당합니다. 국가가 학교를 중시하는 것이 이처럼 중한데 습속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이처럼 심하니 매우 괴이합니다. 또 신이 젊었을 때 보건대 처음 배우는 선배가 다투어 제수를 숭상하여 곳곳에 모여 접을 만들어 제수라고 여러 번 어뜸을 차지한 자가 있으면 올해의 생은 진사에는 아무가 어뜸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데 시차에 방을 낼 때에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근래에는 재수를 숭상하지 않을 뿐더러 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인재가 이처럼 진작되지 않으니 사람을 등용하기 어려운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또 외방의 향교의 일을 보건대 교생이 되면 도리어 고역이라 하여 온갖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꾀하며 혹 향교에 가더라도 교관을 수종할 뿐이고 전혀 학습하지 않으며 감사가 고래에 와서 고강하면 처음에 한두 권만을 배워서 강독할 뿐이니 이러한 패단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거로 사람을 뽑는 것은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길인데 지금의 선비는 부지런히 글을 읽지 않고 다만 초집을 쓰므로 강경 없이 별시하여 요행이 없기를 바라는 자가 있는데 별시하되 강경을 없게 하면 이는 이미 부지런히 글을 읽지 않은 선비를 더욱 글 읽기를 게을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손주가 아랫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별시하더라도 강경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성종조에서는 별시에 강경하지 않으면 이의극중이 반드시 강경하기를 청하였는데 요즘은 재상 중에서도 혹 강경할 것 없다 말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의례 강경해야 유생이 경하게 전념하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의 별시는 의논하는 자가 진보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나 이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혹 진보한 자라면 주현의 교수나 혼도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전에 보건대 명색이 급제인데 자제에게 입으로 읽는 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부득이 의례 강경해야 합니다. 하고 홍숙도 강경하기를 청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시관이 되어서 보건대 쉬취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용렬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대거 하더라도 10여인에 그친다면 3하는 다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뽑은 사람이 용렬하게 이르르지 않았으니 이제도 이와 같이 해야 과거에서 요행을 바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손주가 아뢰기를 성종조에 이따금 혹 제술만을 시취하면 그때 달성군 서거정이 주문이고 이 극정이 겸 동지 성균이었는데 의례 대궐에 나아가 강경하기를 개청하였으므로 요생들이 이 두 사람이 대궐에 나아갔다는 말을 들으면 다 미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대저 제술을 취할 뿐더러 행실도 취해야 합니다. 한유나 유종은 같은 문장이 있더라도 그 마음 쓰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날마다 초집을 써서 요행할 생각을 하고 성현의 마음 쓰는 것을 모르면 그 심술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착하여지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참으로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외방의 유생은 교수나 혼도가 전혀 마음 써서 가르치지 않고 유생도 수업하지 않는데 그 배단의 유래가 오랍니다. 또 위엔 말에 동몽에서 사학에 들어가고 사학에서 성균관에 들어간다 하였으니 그 가르치는 차제가 있었으므로 성취한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몽을 가르치는 곳이 아주 없고 사학에도 봉액의 선비가 보기 드물며 반중에는 유관을 쓰는 자가 있으나 다 부득이 원점해야 하는 자입니다. 근본이 이와 같으니 인재의 부족이 괴이할 것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묘에 친제하고 능침에 지알하는 것은 다 큰 예인데 잇따라 흉년이 들어 거행하지 못한 지 오래였으나 올해는 농사가 웬만하므로 거행할 수 있었다. 다만 대사례는 근래 아주 폐하였으니 이제 또한 거행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사례는 태평을 꾸미는 상사인데 국가가 잇따라 흉년을 만나 성례를 거행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랬다가 이제는 조금 곡식이 잘 되었고 올해처럼 잘 되는 해도 만나기 쉽지 않으나 흉년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이제 조금 곡식이 잘 되었더라도 문득 큰 의례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또 서정의 일은 군사를 훈련하고 식량을 넉넉하게 하여 천천히 만전한 거사를 도모해야 한다는 상교는 지당하시나 곧 정토하지 않고 또 대우를 예전처럼 하지 못하면 아마도 저들의 마음이 더욱 시기하고 의심하게 될 것이며 또 이적을 대원한 도리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되지 않은 야인은 변장이 처음처럼 대우하게 할 것을 병조와 비변사를 시켜 함께 의논하여 공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삼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으므로 군졸이 훈련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요즘은 하삼도의 군졸을 써야 할 일이 없기는 하나 군사를 쓸 일이 있으면 그 군마를 이처럼 정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색이 갑사라는 자에게 다 보솔이 없고 또 혹 보솔이 있어도 그 가본을 봐서 국마를 장만하지 않고 오로지 처자의 의식거리로 합니다. 또 화를 당기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갑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는 자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군사의 봉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나 조정제의 사람이 어찌 오늘보다 많았겠습니까?
그 모자라는 까닭은 갑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병조의 당상이 여기에 있거니와 갑사의 수를 스스로 알 것입니다. 또 이미 정로위를 두었는데 이것은 갑사와 같은 무리이니 갑사가 적더라도 정로위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당나라가 처음 일어났을 때 부병을 창립하였는데 그 뒤에 부병이 바뀌어 확기가 되어 쓸데없는 군사가 지나치게 많아졌으므로 당나라가 마침내 지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시제 때 대사하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니 본도를 시켜 먼저 연제하여 그 중에서 국말을 능하고 장실한 사람을 뽑아서 병조에 신보하게 하고 병조가 다시 시제하여 그 중에서 재주가 없는 자는 봉족으로 갑사에게 나눠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조는 이것이 법에 훼손하는 것이라 하여 시행하지 않고 그 시제에 합격하지 못한 자도 여외에 붙이고 군사에 채우지 않는데 이 때문에 병제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또 정로위의 설립은 신과 유순정이 한 것입니다. 서얼과 평민 중에서 재주가 있는 자가 갑사가 되지 못하고 쓸데없이 집에 있으므로 신들이 인재를 버려두지 않게 하려고 따로 정로위를 둔 것인데 그 뒤에 고형산이 판서였을 때 서얼인 사람은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갑사가 되어야 할 자도 다 정로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정로위에 무리도 많으나 다 봉족이 없는데 군사를 쓸 일이 있으면 정로위를 기용하여 보내게 될 것이거니와 그렇게 되면 정로위가 된 자가 반드시 봉족이 없다 할 것이니 그 봉족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서얼이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한 일에 대하여 신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설립한 뜻을 모르고서 서얼은 다 될 수 없게 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서얼이 정로위가 될 수 없게 한 일은 그 법을 세운 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뒤에 과거볼 사람은 반드시 정로위에 소속된 뒤에야 과거보게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한 것이다 하며 특징관 윤희인이 아뢰기라. 처음에는 정로위를 과거보게 하였으므로 서얼은 될 수 없게 하였으나 이제는 한량일지라도 다 과거보니 이 법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지금 하문하신 대사례의 일은 고금의 임금의 성사이니 중외가 무사하여 태평한 기상이 있어야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변방의 일이 있고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제 조금 곡식이 잘 되기는 하였으나 또한 염려할 일이 많으며 또 학궁에 거동하시면 의례 사람을 뽑음으로 국가에서 뽑지 않으려 하더라도 외방의 유생들이 모여들면 또한 부득이해야 할 것인데 올해는 이미 2번 별시하였으니 이제 대사례를 거행한다면 별시가 잦게 됩니다 하고 12.5결이 아뢰기를 신이 하던 때에는 최응현, 반우형, 김경조가 동지사가 되어 대사승과 함께 학궁에 상사하여 강고한 뒤에는 가르치는 데 전념하였는데 그때 최응현은 80세인데도 가르치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유생을 대우하는 것이 어찌 오늘날만 하였겠습니까? 방에는 온돌이 없고 벽에는 도배하지 않았는데도 유생이 당에 차서 청강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승조가 대사성이 되어 비로소 온돌을 만들고 벽을 발랐거니와 국가에서 유생을 대우하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만한데 유생이 다 거간하기를 즐기지 않고 청강도 하지 않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또 지금은 대사성만이 상사하고 동지사는 다 사진하지 않고 유생도 청강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학문의 연구가 있는 자를 동지사로 삼아서 상사시키면 되겠습니다 하고 헌납 김탁이 아뢰기를 신이 외방에 있으면서 보니 향교의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하여 교관이 전혀 가르치지 않고 유생이 된 자도 구차히 군령만을 면하려 하니 이름은 있으나 실속이 없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장이 부지런히 사진하면 유생도 수업할 것인데 지금 동지사가 된 자는 다 한관인데도 잘하지 못한다 하며 김탁이 아뢰기를 학교를 일으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한도의 주인이 되면 인지를 양육해야 할 것인데 전라도 감사 이후보는 양육을 잘하지 못할 뿐더러 권농은 천역인데 도리어 생은 진사를 이것으로 삼았으니 듣고 보기에 매우 그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파직할 것을 개청하였으나 상교에 그것이 사실인지를 모르고 먼저 파직하는 것을 옳지 않다 하셨고 신도 헛된 일인지 모름으로 상세히 살펴 물었더니 그 말이 참말이었습니다. 그 부당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였겠는가. 참으로 그렇다면 과연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방면을 맡긴 사람을 쉽사리 파직할 수 없으니 먼저 추가의 그 답통한 말을 보고 참으로 그러하면 파직하여도 넣지 않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망령되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유보는 이제 이미 추고받았는데 도회관을 따로 정하여 나비를 만든 일을 말한다. 다시 추고가 잇따라서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니 방면을 맡은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이미 개만하였으니 빨리 갈아서 곤직에 붙이고 나서 추구하여 참으로 죄가 있으며 파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제 다시 추구하면 몸둘 곳이 없을 것이고 외방 사람들도 방면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여길 것이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김탁이 아뢰기를 무리가 시끄럽고 사기가 저해되니 시비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장광필이 아뢰기를 긴급하지 않은 이로 파직하여서는 안 됩니다. 혼농관을 많이 차정하였는 일은 아직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차정하는 일이 있으므로 대간이 이렇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생각해서 한 일인데 어찌 다시 추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오결이 아뢰기를 예전엔 대간의 잘못을 동료가 서로 논개하였으나 그 뒤에 동료가 서로 논박할 수 없다 하여 양사도 서로 논하지 못하므로 시종이 부득이하여 논개합니다. 요즘 대간이 하는 일이 아주 언관의 일답지 않아 종묘에 친양할 때에 백관이 다 가서 서게 하는데 헌부에 관한 사원이 서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또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반열을 규정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각사라도 어찌 사원이 한꺼번에 병장을 바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백사를 규정하려 하면서 먼저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문관은 사관원이 곧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박해서 갈았으나 전 대관도 채차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경중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느 때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죄이므로 을에 파직하니 다 파직하소서 하고 김탁이 아뢰기를 이것은 참으로 부당함으로 원중이 아뢰려 하였으나 헌두가 바야흐로 논개함으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원이 다 가지 않은 것은 과연 그러지만 동료가 서로 논개하였다면 전수를 채취하는 폐단이 없을 것인데 홍문관이 논개하였으므로 양사가 다 갈려서 매우 소유하다. 사모는 다 병 때문에 가지 않았고 이로는 잘못 생각해서 가지 않았으므로 다만 잘못을 알게 할 뿐이니 파직할 것은 없으며 채차할 때 낮춰서 제수하면 마땅할 것이다 하며 오결이 아뢰었다. 경중이 차가 없이 다 본품의 벼슬에 채차하였으니 이것은 논박하여 간 뜻이 없습니다. 또 서계는 오경초에 하는데 서연에는 계문한 뒤에 들어와 참여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와서 비염하였다여 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